간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선포된 45년 만의 계엄령. 늦은 밤에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해서 사태 발생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결국 날이 밝기 전 내시경 계엄 해제가 선언되면서 사태가 종료되었죠. 단 하룻밤 만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동은 빨랐습니다. 계엄령은 국회의원 과반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거부의 여지 없이 무조건 해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엄 세력은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회부터 접수하려고 했죠. 제1공수여단과 707 특임단,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까지 국회로 쳐들어갔는데요. 국회를 지키는 것은 이들보다 한 발 앞서 도착한 구름대 같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려는 계엄군의 진입을 맨몸으로 막았고, 심지어는 이들이 탑승한 군용 차량까지 막아서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외신 역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지 현장의 상황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상황.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거 하지 마. 안 됩니다. 왜안 돼? 불가는 순간에 반역자, 너희들 역사의 반역자가 되는 거라고. 그만두세요. 군인도 막아요. 군인도 막으라고. 군인도 막으라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지금 이 시대, 지금 때 말이 되냐고 이게. 2024년에 계엄령이 말이돼 국민이 국회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야. 열어라 열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국회 정문 앞에 도열한 경찰들 사이로 격분한 시민들이 격분하며 외쳤던 말들입니다. 이 시각 국회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출입기자 등 국회 출입증과 신분증을 지닌 이들은 통행이 가능했지만 출입증 없는 시민의 출입은 통제됐습니다. 평소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던 공간이죠. 게다가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출입조차 막혔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앞은 금세 운집한 인파로 가득 찼는데요. 다행히 누구 하나 과격한 언동으로 빌미를 주지 않았던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도 보였죠. 같은 시각 국회 안에서는 계엄령을 저지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모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의되었고 가결되었습니다. 어젯밤 비상식적이었던 것은 계엄 세력뿐이었습니다.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빠르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속보로 잇따라 내보내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의 사실을 전하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는 포고령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이 조치가 한국의 정치 상황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비상계엄 소식을 실시간 속보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대통령이 수개월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이례적 대응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서는 계엄령을 끝내라고 외치며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는 속보도 보냈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계엄령 선포 상황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 국회의장의 국회 이동과 국회 출입 통제 상황 등의 내용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뉴스로 전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 라이브 페이지를 편성해 관련 소식과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회의 상황과 함께 밖에 운집한 시민들의 동향 역시 카메라에 담았죠. 가장 놀라웠던 장면들은 일개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거침없이 막아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니야, 무섭잖아요. 여기 일단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보내줄 수 없어요. 그 오시들 막았어야지. 안에 있는 애들 나와봐. 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하세요. 야, 이거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가득 찬 버스, 지프차, 심지어는 소형 장갑 차량까지도 시민들은 무턱대고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이들 중에는 여기 투입된 부대를 전역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태반응군 전역자들이었죠. 군인들을 향해 마치 동생을 타이르듯 말을 거는 모습은 오직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나라의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처럼 말하곤 하면서도 정작 나라에 큰일이 닥치면 이렇게 나서서 행동을 합니다. 해외에서 이번 사건에 유독 놀라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간 해외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한국인들이 한국을 가장 싫어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작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문화의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걸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그 괴리감이 큰 연구거리였죠. 그런데 이번에 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그렇게 한국 사회가 싫다고 하던 한국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는 국회를 둘러싸고 군인들을 가로막고 장갑차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 원리는 우리에게는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때때로 매우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는 강의도 있었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는 인종과 문화에 대한 고찰을 학생들과 토론하는 강의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 유독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 강의에서는 한국인들의 공동체적이고 이타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Okay, so that's a hard thing though. Here's what I want you to, what you got to do. First off, I just want to really fast go back to the mask thing. What I was saying, I just want to say this to you so you're not confused. You know, in China, in East Asia, China, Korea, Japan, etc., it's like the motivation to wear a mask is to protect other people. It's also to protect yourself. But the first thing you're thinking about, if you're going to be in a balance thing, if you're going to be in balance, the imbalance is toward protecting other people. Here, the only reason you wear a mask is to protect yourself. It's like, I don't give a shit about other people. I got to protect me. There, it's communitarian orientation, fundamentally. So it's the lean, you're going to lean toward, I got to protect other people. Here, we're going to lean toward, I got to protect myself. 샘 리처드 교수는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간단한 일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내가 혹시라도 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꼭꼭 쓰고 다녔죠. 반면 미국 등지에서는 내가 내 몸을 지키지 않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으로 숨구멍이 난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것입니다. Lucas, is I want you to look out to the class. All these people, everyone who has hopes and dreams, just like you do, what I want you to do is tell everybody, including yourself, we'll hold a mirror up to you while you're talking, tell every one of these people that they have to consume less. The only way to survive, for all of us to survive, is for every one of them to consume less. Just like explain to them. And they're all going to, see how they're looking at you right now? They're looking at you like you have three heads. Even if you guys don't want to consume less, I think the prices are gonna get expensive as a climate change, and so like only people who are capable to do that consume will like afford that. Yeah. Totally. No, totally. No, it's gonna change. It's gonna. If these folks are correct, it's gonna force us. 이어서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인 학생 루카스에게 조금 부담되는 시선을 받더라도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 소비를 줄이자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생각을 곁들여서 그걸 행동에 옮겼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에 걸맞는다고 여겼기 때문이고요. Karen, you have your dreams, right? Dreams for your dreams for your future. Yes. Your parents have their dreams for your future. Right. They want to have. Do they want to have grandkids? Yeah. Okay. Probably. They want you to have a house. They want you to have a car. They want you to have at least one husband, maybe, whatever. So now what you're hearing, what Lucas just said is like, yeah, well, maybe the future is not going to be like that. Maybe you're going to not be able to have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to have. Okay, so how is that to hear that for someone who's your age? Well, I definitely do think, like what she brought upon, like having children. Is that even like? Do I even want to bring children if it's going to be like that? I do think about that often. But I guess like when you hear things like that, the first thing that comes back to you is like accountability, and you start to feel almost like hopeless and guilty to how to help the situation. How far are we in this hole? Like how deep is the hole? So what would you have to hear to not feel hopeless? Because hopeless is not the feeling. Hopeless is not the feeling that I don't want to spread that feeling, because it's like this is a world that's happening. It's coming, right? But you can't feel hopeless. Hopeless is like, well, you can, but like, what would you have to hear to not feel hopeless? Maybe like statistics about like if we all do something as a community together, like maybe make our cities more walkable, because I've seen like the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cities, and people can ride bikes in some cities instead of using cars, and I don't see that here very often. It's kind of like hard to do that here. So maybe if we like did more walkable cities, then I would be like, oh well, there's other options besides taking a car to your work. Okay, so what I'm hearing from you is, hey, if we set a world up where it was much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we were saving loads of energy and so on, you'd go along with it. Tons, because I do feel like some people may not have the time to even think about these issues or go out of their way with all their personal problems. Like for me, I think like my biggest issue would be to make enough money to support myself here in college, which is already really rough. So I can't go out of my way sometimes to maybe like, oh, maybe I should be a better human and advocate for this. But I need to sustain myself and work the whole summer practically to make money to come here. But if I had the option to do things better and they were just right there, then I would definitely take that route. 한국계 미국인 학생 카렌 역시 교수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강의에선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몸이 다치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장갑차 앞으로도 막아설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 같지만 외국에서는 그것이 당연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간밤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린 이러한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남은 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현명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